과연 745조 그리고 그 중에서도 837억 달러를 독식할 우리나라의 모듈러 주택 공급업체가 어딘지 자, 오늘의 대박주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역시나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전혀 다른 섹터들이 하나둘씩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뭐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 과세, 자 2,500%의 관세를 매기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쪽에 기업들의 좀 수혜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광물 협정이 이제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화해의 협상의 손길을 좀 내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고착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먼저 터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미국이 세계 강대국 1위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슬슬 관세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만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사 수혜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정책의 반사 수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영상에서는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그리고 광물 협정 관련한 이 서명이 이제 24일에 굉장히 유력합니다. 24일이면 요번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24일에 협정이 나오고 나서 자세한 협정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컨소시엄이 좀 꾸려지겠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 컨소시엄들이 구성됐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고 어느 분야가 튀어오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추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우리가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 분야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또 가장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대박주까지 챙겨가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 시작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 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러시아가 부활절 당일에 휴전을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협의를 맺고 휴전을 했었는데 연장 명령을 내리지 않고 다시 우크라이나 쪽에 공습 경보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광물 협정,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 광물 협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주말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꽁지를 내리지 않고 더 격렬한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할 때 전쟁을 끝나라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던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좀 퍼지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푸틴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때 옛날 크림반도는 원래 소련의 것이었다, 러시아의 것이었다 이러면서 크림반도를 수복해 온다라는 명분으로 점령을 시작을 했었던 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전쟁을 한다라는 건 사실 명분도 부족하고 푸틴이 완전한 전쟁광, 물론 전쟁광이라는 이미지가 지금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못하죠. 자 그래서 푸틴이 이제는 꽁지를 좀 내렸습니다. 민간 인프라 쪽은 먼저 좀 휴전을 하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쪽에 뭐 스타벅스라던가 맥도날드 이런 부분 없죠. 공장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러시아 쪽 매출이 굉장히 컸었는데 공장 다 철수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휴전을 자 그리고 이제 푸틴은 휴전 끝 전투 재개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번 전투가 사실 난 너랑 안 싸우고 싶어. 우크라이나랑 직접 협상하기 전까지 전투 재개를 할 거야. 이렇게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미사일을 쐈었는데 이게 이게 무슨 사랑의 미사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젤렌스키한테 너네 나랑 직접 얘기 안 할 거면 계속 공격할 거야. 근데 너네가 나랑 얘기할 거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괴롭히는 마음에 드는 애가 있으면은 좀 괴롭히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캐릭터로 지금 확 그냥 본인의 이미지를 변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푸틴이 평화를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 결국은 이제 푸틴은 원하는 건 크림반도를 수복하는 거였고, 자, 크림반도를 우리한테 준다면 미국한테 히토리랑 알루미늄 협력을 해주겠다. 왜?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광물을 요거를 좀 수출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데미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야, 러시아는 우리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너네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광물협정 서명을 안 해? 너네 미쳤니? 이렇게 나가니까 젤렌스키가 또 화가 납니다. 야, 니네가 핵 포기하면 지켜준다 했잖아. 왜 약속 안 지켜? 자, 이렇게 툭탁툭탁 하면서 결렬될 뻔했었던 싸움이 결국은 이제 극적으로 체결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리고 푸틴이 러시아 쪽이 굉장히 꽁지를 많이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휴전 쪽은 사실상 극적으로 타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러시아가 미국한테 히토류 알루미늄을 이만큼이나 준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물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게 도의적으로 맞죠. 어쨌든 본인들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손을 들어줬다? 자, 그렇다는 건 러시아가 제시한 양만큼 아니면 그 이상만큼 우크라이나한테 단단하게 뽑아먹을 생각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지금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원조를 해줄 거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금이 모일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남아있는 일정이 이렇게가 됩니다. 4월 17일에 이제 MOI 광물협정 의향서, 자, 각자의 의향을 체크를 했고, 자, 이걸 서로 간에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협정문을 공식화를 할 것이고, 자, 여기에 이견이 없다면 서명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트럼프가 밝히길 서명 일자는 4월 24일이 유력하다. 자, 그래서 협정문이 어느 정도 공식화가 이미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서명은 4월 24일이 유력하다. 그래서 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이러한 일정을 남겨두게 됩니다. 자, 당장 다음 주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러한 이제 광물 협정 그리고 러시아 원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조약으로 될지 아니면 그냥 행정 명령으로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관건이 되게 될 텐데, 자, 조약으로 맺어지게 된다면 또 이제 의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이걸 법안으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약, 결국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광물 협정이 평생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연간 이루어지게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가게 된다면 젤렌스키의 임기 동안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 동안만 시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될지 행정명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그 섹터를 우리가 짧게 볼지 길게 볼지 아니면 어떤 분야를 좀 볼지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볼지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4월 24일 이후에 자, 요게 맺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모금과 자, 그리고 과연 이제 원조를 진행하게 됐을 때 기업들한테 돈 분배라든지 이제 미국이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우크라이나 얼마만큼 떼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결정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슬슬 이제 요번 주 4월 24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재건 투자 펀드를 설립을 해주는 그 내용 자체가 광물 협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국영 자원, 광물,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의 수익의 50%를 미국과 우크라이나 공동적으로 관리를 해주겠다. 자, 그래서 미국이 펀드를 모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모금된 만큼 결국은 광물의 수익의 50%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가져가게 된다. 자, 그래서 미국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뭘 가져갈 수가 있다. 자, 미국이 제공한 약 1,000억 달러, 한 140조 정도가 되겠죠. 자, 요 정도의 군사 재정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광물의 양이 상당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크라이나로부터 광물을 얻어오게 된다면 중국 쪽의 관세 관련된 이 제약이 더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중국으로부터 사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지금 광물로 무기를 삼고 있는데 그 무기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 쪽과 미국 쪽의 협상 관련해서 좀 더 진전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최우선 구매권까지 있기 때문에 50%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미국이 전부 다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가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당연하게 재건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아가게 돼 있지만 이 광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미국 자국 내에서 만들 수 있는 뭐가 될까요? 뭐 2차 전지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결국은 이런 광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미국 진출을 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 정도만 좀 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요 시장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미국이 어찌 됐든 간에 140조 정도를 모금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재건 비용은 702조, 그리고 점점 더 돈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745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 MOU를 현재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협약이기 때문에 이제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시장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왜 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주택 부분에 837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농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있겠고 뭐 전부 다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이 가장 큰 부분은 주택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자, 그리고 이 주택 결국은 뭡니까? 임시주택이 필요합니다. 건물 지을 때 동안 어디서 살아요? 임시주택으로서 현재 가장 뜨고 있는 대안이 바로 모듈러 주택입니다. 자, 부품 레고처럼 부품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가져간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조립만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 모듈러 주택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 우크라이나 쪽에 뭐 지원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뭐 팔기로 했죠. 그래서 건설 분야의 모듈러 주택이라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오늘 제가 가져온 우크라이나 재건 대박주로 가지고 왔고요. 과연 745조 그리고 그 중에서도 837억 달러를 독식할 우리나라의 모듈러 주택 공급 업체가 어딘지 자, 오늘의 대박주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너나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도 매매를 하고 저도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자 이렇게 제 방에 많이 들어와 계셔야 제가 더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꾸준히 눌러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성장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010-4498-1316번으로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영상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SY 스틸텍입니다. SY 스틸텍은 바로 이 데크플레이트를 만드는 이 모듈러 주택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SY 모회사인 SY의 모듈러 주택이 들어가는 요 뼈대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SY 스틸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SY가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이 들어갈 때 코오롱 글로벌 건설을 할 때 임시주택으로서 지낼 수 있는 요 임시주택을 이제 SY 그리고 SY 스틸텍의 데크플레이트가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크플레이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데크플레이트를 설치를 한다 좀 보시면 되겠고 데크플레이트 만들면 뭐 이렇게 친환경 뭐 시장을 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크플레이트는 여러분들 그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데만 활용이 되는 공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데도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태양광이라던가 뭐 내지는 건자재가 필요한 쪽에 SY 스틸텍이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건설업들 중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삼부토건 이런 기업들 우크라이나 재건만 기다리다가 거래 정지된 부실 기업들이 아니라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2조 원에서 740조 원까지 성장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 부분의 837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주택 분야에 있어서 SY 스틸텍이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 자세한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 스틸텍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죠. 자, 지금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걸리면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걸리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걸리면서 다시 한번 이전 이제 지지선이었던 요 저항 라인을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뚫어주면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지지 라인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면 하락을 의미를 하고요. 자, 저항 라인이 지지로 바뀌게 되면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했을 때 자, 지지받고 상승, 지지받고 상승, 지지받고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저점을 깨버리니까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상승 이후에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상승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라인은요. 지금 현재 구간 5,600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요 라인입니다. 5,400원 정도 선에서만 물량을 잡아가면 우리가 그 다음 라인인 우리가 한 6,500원까지는 우리가 수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방으로 한 20% 정도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기에도 상방으로 20%가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재건이 시작이 되게 됐을 때 7,000원 이상 내지는 뭐 전고점까지, 왜냐하면 요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었던 구간이거든요. 기대감만으로 10,000원 돌파를 시도를 했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지금 MOU가 체결이 된 부분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면서 이게 실적이 박히게 되면 이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MOU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 기대감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기대감을 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봐야겠습니다만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면 추가 상승,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한 7,300원 라인까지 이 상방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그 라인까지만 좀 본다 하더라도 상단으로 한 4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5 스틸텍 요 라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자, 요 라인에 저항을 맞은 이유가 있었죠. 바로 매물대입니다. 요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요 라인에서 5,400원 라인에서 물량만 잡혀간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요 라인까지 열어두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해라. 야, 24일에 이게 협정이 유력한 건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실망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상승한 만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하방을 열어놓고 물량을 잡아가는 게 SY 스틸텍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면 깔끔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봉을 항상 좀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분할 매수의 최종 라인이 되겠죠. 이 5,000원 라인에 매물대가 가장 많고요. 실제로 반등했었던 이력도 있고요. 자, 그리고 상장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묶이기 전 주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나와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없어질 확률은 쉽지 않고요. 자, 그렇다는 건 실질적인 저점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직은 바닥의 최저점이 아니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눠서 잡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이후에 저항, 여기 뚫어주면서 상승, 또 저항, 상승, 박스권, 하방에 저항, 반등, 저항 맞고 다시 이렇게 갈지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명확한 목표가는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알기 쉽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말을 되게 복잡하게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5,400원 라인에서 물량을 잡아가고 내려가면 우리가 요 라인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목표가는 6,400원 그리고 7,200원을 목표로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주가가 눌려 있는 만큼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큰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SY 스틸텍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으시고 대응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Y 스틸텍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공부방에서 코멘트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요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냥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좀 드리거든요. 33,500원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32,500원까지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 적용을 하실 때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요거 반드시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방 들어오셔서 실제로 매매 적용을 하실 거라면 여러분들 데이터 하나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말씀드립니다만 실시간으로 사실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신성 ENG 말씀을 드렸고 요 당시에 이제 1,600원이 안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630원까지 그리고 추가 상승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엑스페릭스도 여러분들 요만큼 해서 수익 챙겨 가셨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 공유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챙겨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공부방에서 나오는 실시간 종목들도 제가 항상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참여 방법은 010-4493-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놓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댓글에다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2번 방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한테 링크 왜 여기서 알려드리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지름길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면 요거 들어와 계셨다가 뭐 1번 방 들어왔다가 뭐 다시 2번 방 나가셔도 되고, 사실 1번 방과 2번 방의 차이가 뭐 크지는 않은데 뭐 속도의 차이도 있고 아니면 뭐 1번 방에서만 나가는 것들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정보, 제 의견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2번 방에서 좀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방에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1번 방에서 좀 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방 참여 방법은 4493-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들 성적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요.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기에는 사실 중장기적인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감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이 시기에서 준비를 잘 해놓은 만큼 결국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왔을 때 본격적인 상승장을 누가 가장 수익을 잘 연결을 시키냐, 결국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이 4년 만에 월드컵, 4년 만에 올림픽이 왔을 때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 나머지 3년 동안의 준비를 잘한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지금은 상승장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박프로라는 코치를 만나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좀 상승장이 오기를 바라니까요. 함께 상승장 준비, 가만히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꼭 체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